자, 이번에는 5장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개별 원가는 그렇죠. 작업별로 개별적으로 원가를 집계해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했어요. 개별 원가에는 어떤 부분으로 계산을 하죠? 뭐 성능이라든가 규격, 품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고객 주문에 의해서 대량 생산? 아니에요. 소량 생산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업종에 계산하는 원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계산하는 업종에는 뭐 건축업이라든가 토목업, 조선업, 뭐 항공제조업, 자동차도 뭐 주문에 의해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가구, 기계, 또 영화도 대량으로 찍어내진 않잖아요. 그죠? 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이 주문서를 보내주죠. 보내주면은 공장에다 뭘 줘요? 만들어 달라고 지시서를 보냅니다. 그거를 제조 지시서라고 해요. 또는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작업 현장에 지시할 때 이제 문서로 보내는데 이렇게 주문자는 누구고 제품명, 뭐 규격, 수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시서 번호. 언제까지 만들어줘야 되냐? 착수일. 그러니까 시작하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완성되는 완성일. 그리고 제품을 인도하는 예정일.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리드 타임을 생성을 해갖고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날짜별로 직접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고 노무비는 얼마고 간접비는 얼마인지 나타나는데 직접 재료비는 그쵸. 재료가 출고되고 있죠. 그래서 재료 출고의 금액. 직접 노무비는 작업 시간으로 많이 합니다. 또는 작업 시간으로 주로 많이 했겠죠. 실 작업 시간. 제조 간접비는 배부율을 뭐 실제 배부율법을 쓸 거냐 아니면 예정 배부율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서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 원가표 또는 제조 지시서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지시서는 뭐 특정 제조 지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조 지시서가 있어요. 계속 제조 지시서라는 건 한 종류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할 경우, 즉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에 발생되는 지시서는 계속 제조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에서는 작업 원가표, 즉 특정 제조 지시서를 사용을 하고요. 계속 제조 지시서는 종합 원가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가 계산표와 원가 원장인데 원가 계산표는 작업 원가표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조 원가를 집계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상세히 기록되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 의해서 원가 원장은 제조 과정에서 이제 각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표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원가 계산에 되어 있는 표를 철해 놓는 장부를 원가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원장에 기장을 옮겨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원가 원장. 그리고 원가 계산표는 낱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에는 첫 번째가 직접 원가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직접 원가의 집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특정 제품의 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직접 부과해서 합계액을 어디에다가 제공품 차변에 대체시켜 주는 것을 직접 원가의 집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부입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는
특정 제품에 있어서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드는데 원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선택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주면 됩니다. 배부해줘서 그 제조간접비를 합계 금액을 제공품에 대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간접비 배부는 두 가지 종류로 배부합니다. 공장 전체에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할 거냐라고 구분을 짓는데, 대부분 좀 더 정확한 원가를 위해서는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총액을 공장 전체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누어서 공장 전체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합니다. 이 배부율을 제품별 배분 기준에 곱하기 하셔서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이거는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되는 거고,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공장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절단 부분, 조립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부문별로 배부하여 집계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배부율을 구해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 부분별의 상이한 배부 기준을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정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문별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하려면 부분별로 제조간접비 총액을 뭘로 나눠요? 부분별 배부기준 합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오죠. 이 배부율을 제품별 배부기준을 곱하기 하면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많이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제공품에 대해서 완성을 했냐 아니면 미완성했느냐에 따라서 당월 제품 제조원가에 대체시키거나 또는 월말 제공품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를 소비한 경우, 즉 직접 재료비가 들었다. 그러면 재료비에 있는 금액을 제공품으로 대체시켜 주죠. 직접 노무비 소비액도 제공품으로 대체시켜 줬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도 대체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 제공품 중에서 완성이 된 게 있고 미완성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제공품에 대해서만 어디로? 제품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오는 거는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품. 그럼 월말 제공품은 아직 만들다 만 거죠? 그래서 미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완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공정 라인에 있겠죠. 그죠? 각 부문별에 있겠죠. 자, 그래서 미완성은 월말 제공품으로 남아있고 완성된 것만 제품으로 넘겨주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예정 개별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실제 개별원가는 그렇죠. 실제로 발생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에 계산하는 방법이 실제 계산 원가 계산. 그런데 예정은 예정 배부율을 구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액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를 정상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요 공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을 연간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이 예정 배부의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예정 배부 기준 아니에요.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소냐 과대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 6번째, 원가 계산표와 제공품 계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원가 계산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넘버 1, 그리고 넘버 2, 넘버 3의 제조 지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초, 즉 전월에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이 넘버 1에는 100, 넘버 2도 100, 그런데 넘버 3에는 없대요. 그러면 이 월초 제공품이 제공품 계정에서는 전월 2월이 되겠죠? 그래서 전월 2월이 200, 200이 됐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넘버 1은 200, 그리고 2는 200, 넘버 3는 100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 500이죠? 그래서 재료비가 500. 직접 노무비는 300, 100, 200이 들었습니다. 그럼 노무비는 600이죠. 그래서 노무비 600,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배부했냐? 직접 노무비 5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했고요. 제조지시서 넘버 1과 넘버 2는 완성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완성품이 되는 거고, 제조지시서 넘버 3는 미완성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품. 미완성품이니까 그렇죠. 월말 제공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50%를 배부해 보도록 할게요. 300원에 50%는 150원. 100원 50, 200에 100.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300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장부 막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자, 200 더하기 500 더하기 600 더하기 300 하면은 1600입니다. 1600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자, 제품에는 지시서 넘버 1과 지시서 넘버 2라 그랬어요. 그래서 750과 450을 제품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제품에 1200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은 미완성품, 그래서 월말 제공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달로 넘을 거니까 차월 2월이 되겠죠. 자, 차월 2월이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품은 월말 제공품으로 남아서 차월 2월로 넘어가는 거고, 월초는 전달에 미완성됐던 거 올해 이번 달로 넘어왔으니까 전월 2월로 넘겨받는다라는 이런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138페이지의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7월 중 원가 계산표를 완성하고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기입, 마감하고 완성품 제조원가에 대한 분계를 하시오. 단, 7월 중 제조지시서 1과 제조지시서 2는 완성이 됐고, 즉 1번과 2번은 완성이 돼요. 자, 1번과 2번은 완성. 3은 미완성이다. 그러면 얘는 제공품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1번과 2번이 제품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월초 제공품이 있으니까 월초 제공품부터 원가 계산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초 제공품 10,000원. 그리고 넘버 2는 11,000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10,000원과 11,000원 기록하세요. 그럼
넘버 3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 표시, 없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0원 써놓으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는 넘버 1은 4만원이 들었고요. 넘버 2는 3만원, 넘버 3는 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에 4만원, 3만원, 3만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려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면 여러분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려서 연습하시고 강의 자료 드렸잖아요. 그거 프린트해서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자, 직접 노무비는 넘버 1은 23,000원이 들었고요. 넘버 2는 27,000원. 넘버 3는 3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직접 노무비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23,000원, 27,000원, 32,0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당월 발생액은 8만원.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각 제조지시서에 배부한대요.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8만원을 8만원 곱하기. 자, 직접 재료비는 4만원, 3만원, 3만원입니다. 자, 4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3만원 해서 첫 번째 지시서는 4만원이 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4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3만원 하니까 10만원이네요. 자, 10만원, 8만원을 10만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0.8입니다. 0.8 곱하기 4만원 하시면 되겠죠. 4만원 그러면 32,000원이 지시서 넘버 1이 되고요. 넘버 2는 0.8 곱하기 3만원 24,000원입니다. 24,000원 그러면 넘버 3도 24,000원이죠. 여기 3만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각 제조간접비를 배부했습니다. 자 배부하셨죠. 그럼 합계금액 나옵니다. 만원, 4만원, 23,000원, 32,000원을 더하니까 105,000원. 2는 11,000원, 3만원, 21,000원, 24,000원 더하니까 92,000원. 자, 요거는 완성이 됐대요. 요게 제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제시서 3번은 3만원, 32,000원, 24,000원 더하니까 86,000원. 요거는 미완성이 됐답니다. 미완성이니까 제공품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월 2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이라는 계정에 자, 직접 재료비 일단 월초가 전월 2월이 되겠죠. 전월 2월 21,000원 들어왔습니다. 왜? 만원에다 11,000원 더하니까. 재료비는 4만원, 3만원, 3만원 더하니까 10만원이 들어왔고요. 노무비는 23,000원, 27,000원, 32,000원을 더하면 8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나눠줬어요. 32,000원, 24,000원, 그리고 24,000원. 하니까 얼마요? 8만원입니다. 제조간접비 8만원. 왜? 여기 발생액이 8만원이니까. 그럼 마감을 하게 되면은 28만 3천원 기록될 수 있겠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맞는지? 맞을 거예요. 10만원, 82,000원 더하기 8만원 했더니 28만 3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품은 지시서 1과 지시서 2만 됐다 그랬죠? 그래서 10만 5천원, 9만 2천원 하니까 19만 7천원. 자, 제품으로 19만 7천원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8만 6천원은 미완성이죠? 그래서 차월 2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더하면 19만 7천원 더하기 8만 6천원 하니까 28만 3천원 해서 장부를 마감했습니다. 장부 마감하셨어요?
이번에는 제품으로 가볼까요? 제품에는 전월에, 즉 월초 제품 재고액이 23,000원이 있었죠? 자, 23,000원 있었고 요거 재료비가 아니라 제공품입니다. 요거 잘못대로 왔어요. 여기 제공품으로 바꿔주세요. 제공품. 자, 제공품이 들어와서 197,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3,000원 더하기 197,000원 했더니 22만원입니다. 자, 22만원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이 19,000원이죠? 빼기 19,000원 하면은 매출원가인 20만 1,000원이 이렇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재료비 아니라 제공품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요 단기 완성된 제조 원가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제품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제품이 197만 7천원 늘어나고 대체는 뭘로 했냐? 제공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품 197만 7천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계산하는 거는 별로 없고 기록해서 나누고 이러는 거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개별원가는 조금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이제 종합원가 배우게 되면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개별원가 우리가 기본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원가 계산의 검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이 보다 적합한 업종은 옳은 것은 교과서 출판업, 타이어 제조업, 개인주택 건설업, 시멘트 생산업. 자, 개별원가가 계산하기 좋은 데는 뭐예요?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이니까 몇 번? 개인주택 건설업. 답은 3번. 나머지는 뭐가 돼요? 종합원가 계산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있으니까. 자, 2번은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제조업, 대량 생산에 의한 기계 제조업. 4번이 틀렸죠. 다음은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원가 계산이 정확하죠. 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니까 정확도가 높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여 경제적이다. 원가 기록 업무가 단순할까요? 직접 하는데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원가 기록 업무가 복잡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제품별로 손익분석이 가능하다. 왜? 개별원가 썼으니까 손익분석이 가능하죠. 제조지시서별로 원가계산표가 작성한다. 그래서 원가계산표 또는 작업원가계산표라고 하죠. 그렇게 작성되는 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이고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비반복적이라는 건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네, 맞고요.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조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뭔가가 틀렸죠? 반대로 됐어요.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분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보다 더 정확하게 원가 배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4번 제조간접비는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부하게 된다. 그렇죠? 배분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5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간접비가 왜 발생하지 않죠? 틀렸네요, 이거. 1번부터 틀렸어요. 두 번째, 조선업, 영화제작업, 건축업 등 업종에 적합하다. 개별, 작업별 원가는 원가 계산표에 의하여 관리된다. 다양한 제품을 주문에 의해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맞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제품은 없어요. 6번째 가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제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배부된 액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조 직접비예요?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개별원가 회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모두 고르면 자, 개별원가 계산, 즉 개별원가 회계를 채택하는데 적합한 것은 동일한 규격과 품질의 제품, 주문에 의한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동일한 규격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주문에 의한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주문에 의한 생산, 즉 나번만 해당이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종합원가. 그리고 동일한 규격과 품질의 제품도 종합원가 계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주문 생산의 형태이다. 맞나요? 맞죠.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필요하다.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필요하다. 얘는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 직접비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 간접비는 그렇죠. 제조간접비는 각 부분의 배분 기준에 따라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 작업 지시서에 의한 생산. 그렇죠. 특정 작업 지시서를 작업 원가 계산표 또는 작업 원가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 투입된 원가를 배분한다. 자,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는 거는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9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 있어 각 작업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집계, 기록되는 장소가 뭐죠? 작업 원가표이죠? 그래서 1번. 지시서다 그러면 특정 제조 지시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10번. 다음 중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의 제조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은 자, 미완성 제품.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 어디에 모이죠? 제공품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이 되겠습니다. 4번. 11번. 다음 재료에 의할 때 제조 지시서 넘버 1에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아, 노무비법을
활용을 하래요. 네, 그럼 구해보면 되겠죠. 총 제조 원가를 직접 노무비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8만원을 어떻게 나누면 돼요? 자, 18만원 곱하기 자, 총 노무비가 10만 8천원입니다. 이거분에 18,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를 또 가지고 18,000원 나누기 10만 8천원 했더니 곱하기를 먼저 할까요? 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8만원 곱하기 10만 8천원. 아니죠. 곱하기가 아니죠. 18만원 나누기 10만 8천원을 먼저 할게요. 곱하기 18,000원. 그랬더니 29,99999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3만원. 뭐 소수점 몇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원 단위까지만 여기 원 단위로 나왔으니까 3만원 1원 올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3만원이 되는 거죠.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예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 18,000원, 3만원 다 더하세요. 자, 그럼 2만원, 18,000원, 3만원, 68,000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조간접비만 물어봤다. 그러면 3만원이죠. 그런데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6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원가 배부법. 직접 원가 배부법. 의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 제조지시서 넘버 3의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직접 재료비 합계액은 12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 합계액은 24만원. 제조간접비 총액은 48,000원. 자, 그러면 요 48,000원을 직접 원가로 해야 되겠죠? 자, 직접 원가는 12만원. 12만원 더하기 직접 노무비까지만 더하면 돼요. 24만원.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지시서는 4,800원 그리고 2,400원이죠. 그래서 여기 4,800원 더하기 2,400원만큼만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산을 해봅시다. 12만원 더하기 24만원 36만원이고요. 4,800원 더하기 2,400원 하니까 7,200원이네요. 7,200원 나누기 36만원 0.02 곱하기 48,000원 960원이에요. 자, 얘는 960원. 그런데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이죠? 그런데 여기는 배부법만 했으니까 얘는 작업시간 필요 없고. 그러면 지시서 3의 제조원가는 얘 더하고 960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800원 더하기 2,400원 더하기 960원 하면 4,800원 더하기 2,400원 더하기 960원 했더니 8,160원이네요. 8,160원이
제조지시서 넘버 3의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8,160원 2번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요거 계산 방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할 경우 예정 배부액은 어떤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가?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 발생한 양에 대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량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큰 나라 주식회사는 제적 간접비를 기계시간에 근거하여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하고 있다. 자, 기계시간을 가지고 한대요. 작은 마을 회사가 주문한 작업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작업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직접 재료비 소비액은 420만원, 직접 노무 시간은 300시간, 시간당 직접 노무 임률은 8,000원, 기계 시간은 200시간, 기계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1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직접 재료비는 일단 420만원 소비액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당 임률 곱하기 노무 시간이 노무비 소비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곱해줍니다. 곱하면 8324 240만원이네요. 자, 240만원이 직접 노무비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조간접비는? 네, 기계시간을 근거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한다 그랬죠? 기계시간은 200시간.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합니다. 그러면 3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300만원이네요. 공이 5개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300만원. 그럼 총 원가는 420 더하기 240 더하기 300. 420 더하기 240 더하기 300. 그랬더니 960만원이네요. 답은 1번.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